과학원은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낮 한때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석석 오창석 소기자 목소리로 신청을 받아봤는데 사연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징글징글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김용민 라이브 검색한 다음 2019 우리 가족 3대 뉴스 그리고 2019 대한민국 3대 뉴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징글징글 2019 공개방송에 함께할 행운의 주인공 19분은요. 13일 금요일 생방송 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어제 안 나와가지고. 네. 자, 오늘 부활했습니다.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들어가기 전에 네. 재난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가 바로 국가 재난 대응 방송입니다. 네. 네. 국가 재난 방송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방송이 재난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미묘한 차이인데 엄청난. 그렇죠. 재난 대응 방송입니다. 네. 예. 가장 빠른 재난 대응 방송 KBS 1라디오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11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필요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퇴근하실 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약국 가셔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가능한 외출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필요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등을 씻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오창석 씨도 이젠 내일 또 비상저감 조치가 이제 발효되니까요. 모처럼 네. 손발도 씻으시고 양치질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또 머리 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명절 이외에 비상저감 조치 때 제가 목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창석 씨 깨끗한 모습을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미세먼지 소식 역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 수도권과 충북 또는 대구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부권의 11개 시와 북부권의 8개 시군에 각각 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1시간 동안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중부권은 10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평균적으로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101 그리고 각각 97 내렸으니까 훨씬 더 높은 초미세먼지가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5개 자치구 모두 정오에는 83 마이크로그램, 오후 1시에는 98 마이크로그램으로
각각 기준치인 75 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밤사이에 서풍을 타고 베이징과 허베이, 텐진, 산둥성을 시작으로 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상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 중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심한 경기도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대기 정체 그리고 높은 습도 그리고 중국에서 겨울철이다 보니 난방용 석탄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이러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루 3번 정도 한 번에 10분씩 짧게 실내 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실내 공기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라든지 폼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리고 짧게라도 실내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환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문은 열어놓고 적당히 또 환기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대기 정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이유 난방용 석탄 사용 증가 같은 부분은 석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탄 대신에 원전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석탄을 이용하는 아주 원시적 방식을 이용하는 공장이 중국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공장에 대한 굴뚝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 강화를 좀 요구하는 것이 해법 중에 하나가 될 그런데 것입니다. 그 미세먼지 제조 공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석탄으로 에너지 돌리는데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네네. 내일입니다. 네네네. 내일 만약에 국회로 제출이 되면 20일 이내에 국회는 이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빠르면 이 연말 내에 인사청문 결과가 확인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국회가 이 청문 보고서를 받지 않거나 청문 절차 미룬다면 연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이제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을 후보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명자 이렇게 지명자. 예, 네.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분도 있고 뭐 사실 뭐 후보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냥 후보자로 부르는 것도 낫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요. 그 야당으로서는 좀 반대하고 있어요. 네.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여당 대표했던 사람이 그 검찰을 지휘하는 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건데 부적절하다. 당적을 내놔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 궁여지책 인사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한 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야 자유한국당이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당적을 만약에 반납한다 하더라도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뭐 나중에 또 그만둔 다음에 또 이 복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네, 다음 이야기는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원내대표 결과 심재철 후보가 52표, 그리고 강석호 후보가 27표, 김선동 후보가 27표로 심재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친황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 성격의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였다. 네. 근데 또 저기 이번에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 그 심재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우리를 지지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뭐가 맞는 말인지 싶기도 하고. 네, 김재원 그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 나는 개파색이었기 때문에 개파 간의 갈등은 없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남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다독이는 모양새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사실 누가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김선동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또 주 말쯤에는 초재선 의원들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을 돌렸다. 이런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김재원 의원 러닝메이트를 지지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로서는 참 난감하겠네요. 네. 내년 총선 때 당은 물론이고 원내 전략까지 한 손에 다 쥐고 컨트롤 타워가 되려고 했었는데 일단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계속 삐걱대는 관계로서 갈등을 이렇게 빚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딴 분을 지지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호흡이 잘 맞는다면은 뭐 이번엔 지지하지 않았지만 친해졌거나 혹은 진짜 김재원 정책위 의장 말대로 지지했던 것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황교안 대표가 다선 용퇴론이라든지 내년 총선 50% 이상 물갈이론 같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3선 이상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에게 몰표를 줬을 것이다. 우리 그래요. 좀 더 옹호해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파격적인 혁신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낙천되면 말이죠. 이게 황교안 대표한테 반발하고 이렇게 딴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친황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지 못했다면은 당내의 반발 기류가 뭐 지금이야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잠재돼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본격적인 공천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의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결국 이제 같습니다. 공천을 했을 때 뭐 이제 자기가 안 됐을 경우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진짜 맞습니다. 내가 그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거 저 받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많다면은 그 당에 대한 지배력이 확고한 거죠. 네, 그러나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공천이다 하면서 반발하고 탈당해서 딴 당 간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리더십이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그 오창석 씨의 그 시간, 이 시간이 친용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용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아, 저요? 네. 저는 공용 공천이라고 공용 공천이 뭐예요? 공영 방송이 등용했기 때문에 공용 공천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렸어요. 제대로 들려드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석섭 네. 위태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태로워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0140번 쓰시는 분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을 법무부 장관 후보 여상규 의원.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네. 검찰총장에게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지휘할 그런 여상규 의원이 아니겠나 네. 짐작을 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몸이 다쳤기 때문에 네. 절대 몸싸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구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 폐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합니다. 이 네.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는 과정 속에서 네. 권한을 벗어난 행정행위 또는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 1차 수사를 내년 2월 3일까지 끝내기로 함에 따라서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따라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요.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 폐업 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 즉 검찰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1910년 진주 자해의원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와 강성 노조를 이유로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다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 공약으로서 취약 지점의 거점 공공병원과 관련해서 네네. 진주의료원 재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길기 관련한 뉴스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네, 일단 한국 정부가 최근에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길기는 증오의 깃발이다라는 문구를 홍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쌍케이 신문 등이 또 일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응원기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일본과 입장과 상반돼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일본 외무상은 우길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일본사에 뿌리 내린 깃발이다라는 취지를 남겼습니다. 네. 다른 나라가 싫어하면 말이죠. 네. 웬만하면 하지 말지. 굳이 그렇게 자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이죠. 네. 게다가 또 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손님들 빈정상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심보를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6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의 간사들도 참여해 내년 예산안의 삭감 규모 등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국방수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일주기 현장 추모제가 오늘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석탄 화력발전소 특조위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전 중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4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동산 114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2019년 12월 10일까지 946일 946일째 재앙의 날을 살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 전광훈 씨의 꿈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축출. 첫 번째 거사일은 지난 3일절. 작년 12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에서 3일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서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앞으로 해서 천상을 향해 갑시다.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경원이 총 쏘면 어떻게 해요? 나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두 손 들어봐. 나이 많은 목사 부인을 앞세워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던 전광훈 씨. 그러나 거사는 실패하고 전광훈 씨는 지난 10월 3일을 다시 거사일로 삼았는데 그래서 10월 3일 날은 4.19식 청와대 중임을 시도할 것입니다. 10월 3일 날 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실 분, 순교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 이하 사람은 내가 안 받아주겠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죽으면 안 죽습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아 병들어 죽는 것보다가 나는 내 조국에 받은 은혜를 국가에 돌려드리겠습니다. 70살 나이에 더 살아서 뭐하냐. 문재인 끌어내러 청와대로 들어가 총 맞고 죽자는 전광훈 씨. 그러나 거사는 또 실패하고 그리고 12월 7일 날씨도 추운데 이와 같은 대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21일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이 자식이 안 나올 경우에는 4.19식으로 진입하여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21일 날은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총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권 전복 투쟁이지만 전광훈 씨의 굳은 신념은 비폭력, 비무장. 우리는 절대로 비폭력으로 비무장으로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당국이 우리에게 총질을 하면 우리가 맞아 죽겠다는 거야. 우리는 반격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날부로 한나라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전 목사는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총기 사용, 살해 등을 선동.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난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신학자 존 웨퍼가 나타나서 미친 놈에게 운전대는 맡길 수 없다. 미친 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살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히틀러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끝내 문재인 대통령 목을 따는 것. 그것 하나만 남았다는 말까지. 이제 문재인 모가지 떼는 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수 있는데 목사이면서 하나님한테까지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한테 까불고는 아무 일이 없을까?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방인성 교회 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결국 저는 이 문제에서는요.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고 거짓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고요. Even after 3 times he betrays me.
which vomits her mind. But in the cultural sense, I just speak in future tense. Judas gives me a good fence to where it comes the next time. I wanna love you, but something's pulling me away from you. Jesus is my virtue, and Judas is the demon I cling to. I cling to just a holy fool, baby. It's so cruel, but I'm still in love with Judas, baby. I'm just a holy fool, baby. It's so cruel, but I'm still in love with Judas, baby. Oh, love with Judas, Judas. 네, 6시 3분이 아니라 6시 30분. 네, 노래가 딱 끝났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주다스. 주다스가 유다를 뜻하는, 네, 원어지요? 주다스. 주다스 프리스트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네. 자, 루스님, 레이디 가가가 양성애자라고 극우 개신교도들이 자녀를 망친다고 국내 공연 반대하는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9771번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히틀러면 전광훈 목사는 라스푸틴인가? 네, 라스푸틴.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괴승으로 불리는 그 종교인이죠. 네, 라스푸틴. 네. 자, 4749번 쓰시는 분, 법과 원칙 좋아하는 검찰이 법대로 전광훈 씨를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응당한 처벌받아야지요. 내 정신이 너무 피폐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6192번 쓰시는 분, 굉장히 긴 문자를 보내셨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런 과거를 가진 정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번 삼선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던 정당, 2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거나 국정을 무너뜨린 정당, 3번 독재로 국민을 억압했던 정당, 4번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정권을 유지한 정당, 5. 반공을 이용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정권을 유지한 정당, 5. 언론을 장악하고 회유해서 정권을 유지해온 정당. 더 많지만 여기서 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4749번 쓰시는 분 아까 문자 소개해드렸네요. 그리고 8672번 쓰시는 분,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자, 그리고요 오늘 퀴즈 정답을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품 안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아침을 바꾸는 활력 호흡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악법이었죠. 악법. 네. 자, 5374번 쓰시는 분, 정답 악어. 8311번 쓰시는 분, 이 시간은 화장실 가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정답 악법입니다. 그러나 다녀오실 땐 또 다녀오셔야죠. 자, 그리고 9291번 쓰시는 분, 정답 악법입니다. 정말 그 악법이 누구에게 악법이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2138번 쓰시는 분, 악법입니다. 일하면서 듣는데요. 오늘 음악만 늘 듣는데 이렇게 즐거운 뉴스와 소식에 유쾌한 진행에 음악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즐거운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이 거의 없는데. 자, 그래서 정답 악법 보내셨지만, 네. 예, 농담입니다. 예. 저희가 즐거운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네. 자, 6452번 쓰시는 분. 정답 불법입니다. 여기는 김천입니다. 날씨가 흐리면서 뉴스도 꿀꿀하네요. 네, 뉴스가 꿀꿀하다. 이게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흔적입니다. 정답 불법이라고 틀렸는데 항상
밝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자, 4489번 쓰시는 분 정답 악법.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준 소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개그맨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개그맨이다. 네. 이 필명이 그러한데요. 개그맨이신가요? 자, 소크라테스면 이거 아닙니까? 윤 총장, 너를 임명한 사람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를 임명한 사람을 알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자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네. 네. 정답을 보내셔야죠. 소크라테스만 덜렁 보내시면 안 되고. 네. 자, 그리고 K7603-7305 이 계정 쓰시는 분 악의 축. 네. 자, 0268번 쓰시는 분 악법은 당근 법입니다. 더 나쁜 것은 무법입니다. 국회는 무법천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19569번 쓰시는 분 김엄마 정답은 악법입니다. 수시발표로 오늘 대학 합격한 박나원인데요.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합격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박나원님 대학생도 해도 항상 저희 방송 잊지 말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4120번 쓰시는 분 전광훈 목사가 공영방송에서 집중 조명될 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김대근님, 전광훈 씨가 믿는 하나님은 김하나님? 그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들, 세습하신 김하나 목사.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답 오답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제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 들으셔야죠.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절정 속에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도 더 흐리고 여러 사고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구리 방면으로 계양 4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밀리고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도 남성주 휴게소 부근 갓길을 막고 승용차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는 남대구 진출로에서 정체거리가 길어져 있고 금호 분기점에서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밀려 지나면 매송에서 용담터널, 금천 일대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방면 송산 마도 부근에서만 8km 더디게 움직이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증평에서 오창휴게소까지만 3km 정도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 저희가 파헤쳐드립니다. 네, 다 오세요. 빨리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캐스터 우리말로 하자면 정치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정보를 어디서 들어요? 정보를 사람한테서 듣죠. 예. 그렇죠. 사람한테. 포유류한테. 예, 포유류한테. 예. 한국말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듣습니다. 예. 자, I can speak English. 그래요. 그만하시고. 예.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 제 앞에서 영어는 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 주변에 소위 찌라시라고 해서 뭐 이제 문자들이 많이 돌고 하는데요. 그렇죠.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보좌관들이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보좌관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보 중에 정보는 선거를 막 치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후쯤 되면은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제대로 맞추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사
특히 그 유력한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당사에서는 한 서너 시쯤 되면 정보가 돌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출구조사까지 포함해서 출구조사는 딱 5시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시면 정말 억지로 하면 알아낼 수 있는데. 네, 6시에 발표가 되지만. 6시 발표지만 5시에 억지로 알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6시에 나오는 발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각 그 지역위원회에서 그 선거구별로 그 흐름 혹은 분위기 그것도 유권자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현장 분위기가 또 중앙에 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칠판으로 적는 거를 저희가 한 1-2시간 먼저 알 수 있었어요. 네네네. 4시면 남들보다 2시간 앞선 상황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이제 전자개표로 바뀐 다음에는 그마저도 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돼가는 상황이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근님 지금 코너 이름이 정치의 속내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치의 속내. 네. 속았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김대근님이 이렇게 언어 유희를 잘 쓰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게 저 한 몇 번 웃어줬더니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래서 좀 일침을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왜 재밌는데요? 예.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가 속이는 건 아니고 네.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 변하는 것이 있어서 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의 속내. 네, 우리 김대근님. 모처럼 작품만 안 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딩동땡. 네. 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 4더하기1로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 팠다. 으름장 정치 그만하라. 예,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불안하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불안하다. 예. 정문 열고 들어가서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사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뒷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협상이란 걸 하는데 지금 요 시점에서 놓고 보면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패스트트랙까지 포함해서 4+1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한 번 더 걷어채는 모양새만 취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사실 선거법 같은 경우도 제일당하고 합의를 하는 게 좋죠. 네네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좀 지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게다가 또 이번 주말에 다시 또 장외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엔 야, 뭐 협상을 좀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누가 빼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빼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 그럼 뭐 저렇게 되면 이인영도 어쩔 수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필리버스터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급한 행보를 보였는데 이건 성급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려고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죠. 유권자들에게. 명분을 쌓기 위한 거죠. 명분을 쌓는 거죠. 야당과 잘 쌓은 대화 겁니다. 야당과 대화 없이 멋대로 이 말하자면은 법안을 통과하려 한다. 뭐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허용 가능한 모든 요구를 다 일단 경청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10일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무력화가 된 상태였고 심재철 의원이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그런 정도의 용의주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내놓을 테니 예산안 협상을 하자고 하니 뭐 사실 예산안 협상을 제일 야당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은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들어가니까 왜 투쟁을 안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안에서 또 갑론을 박 시끄러웠던 거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시 문 앞에 찾아온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쓱 보여준 거죠. 뒷문? 여기 이제 뒷구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 지금 뒷문 열려 있어. 뭐 당신이 문을 닫으시면 전 뒷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으름장 정치를 그만하라. 으름장은 누가 누구에게 놓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이 말에서 그냥 그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땡깡 정치라든지 상대방을 낮추어 불렀어야 하는데 으름장이라고 하면 왠지 상대방이 높은 자리에서 으름장을 부리는 것처럼 돼버려서 심재철 의원이 사실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 투쟁하되 협상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어제는 또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야기했다가 또 번복했어요. 네. 오늘은 또 4 더하기 1 체제를 비판했고, 협상 방식이 이게 과연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방식인가?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일단 문장에 잘 나와 있지만 투쟁하되 협상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투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 투쟁과 협상 두 가지는 같이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모양새는요. 원내에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또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12월 14일 토요일에 시내에서. 이게 원내가 주목을 받을 만하면 레드카펫을 잡고 나가시려고 하는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왔죠. 특히 네네네. 본회의 기간이 들어서면서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를 자꾸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네. 여기에 이제 기독교 보수단체까지 붙어서 하는 모양새가 유권자들한테 좋게 보일지 사실 전 좀 걱정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의 실력은 제1야당으로서 수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것이 이제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장외투쟁을 먼저 예고를 해놓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협상하겠습니다라고 할 상황인지. 예. 그리고 4+1의 합의가 주요 내용이 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네네네. 이게 뭐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가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법은 조금 다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는 야 이렇게 치르면 문재인 독재 시대가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뭐 이런 말은 합디다 보니까 정의당에게 20석 넘게 그 의석을 몰아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그거는 사실 그렇죠. 몰아준다기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꾸준하게 5에서 10%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던 정의당으로서는 10석 이상의 정당을 노려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잘 될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로까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공중전에 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몫을 정의당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아온 것 아닙니까? 그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편이다. 한 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정의당 의석을 늘리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넓히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또 곡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제 데스노트라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청문회에서 정의당이 예스하면 되고 노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의당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그 표는 다시 민주당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진보적인 그룹이나 혹은 진보적인 사람인데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10석 이상을 확보해서 잘 정치를 한다면 네.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네. 절대 그 힘을 남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20석이 생겼으니까 저의 힘은 민주당과 나눠 쓰겠습니다. 라고 할 정의당의 사람은 전 정말 죄송하지만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민주당을 더 세게 때리는 국면으로 갈 겁니다. 다만 21대 국회는 좀 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합의하거나 지금의 현황으로 놓고 바른미래당으로 보일 이유는 중도에 있는 보수 진영이 어떤 당 이름으로 나오든 그 당이 의석수를 확보하면 그런 정도의 진보 보수가 동의하는 법안들이 나오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려도 그것이 없이 지금 4+1 하는 것처럼요. 법안이 통과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사안별 협의는 되겠지만 뭐 바른미래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전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협조를 안 할수록 몸값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4번 거절하고 1번 합의해주고 보통은 이렇게들 하죠. 예, 그래요. 뭐 정의당이 뭐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쪽으로 가는 거를 많이 또 중도로 혹은 좌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은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이 되었거든요.
중도 우에서 좌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도층에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역할을 하는 분들의 정당이 또 자리를 잡으면 네. 우쪽과는 또 그렇게도 협력을 해갈 것이라서 네. 여당으로서 좀 폭넓은 행보를 하게 될 것이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 더하기 1 협의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협의체 예산안이 상정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쟁점 법안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은 아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면 3일 뒤에 열리는 거죠. 민생 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사실 놓고 보면 민생 법안 중에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싶었던 것은 제가 생각에 유치원 3법 정도. 근데 그나마도 바른미래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찬성 입장인 거고요. 4+2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동생분도 또 유치원을 경영하고 계시고 가족이 또 그런 의혹을 받아서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제 합의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으로 보면 이번 회기에 유치원 3법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건 좀 뭐 기술적이라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3일 간격으로 계속 임시회를 소집하면 예,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까지 합의를 하고 나면 필리버스터로 나머지 민생 법안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예, 뭐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파괴력은 없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저지를 하겠죠. 그건 논외로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 스타일로 보자면은 그 패스트트랙 법안 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할 것 같습니까? 선거법은 지금 어쨌거나 국민 여론이 제1당하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공수처법 이런 것도 법 자체엔 찬성하지만 통과를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반을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이 안 넘는 조사도 있어요. 예, 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지금으로서는 서로 명분을 쌓는 거죠. 아, 제발 협의를 합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근데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의 자체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책임의 오대자 자유한국당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재철 의원이 협의를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책임 소재가 서로 이제 논쟁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4+1로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도 지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이 갈등이 표면화될 것인가? 선거 국면에서 좀 자유한국당 가뜩이나 어려운 그 환경인데 여기서 또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 말이죠.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검색어의 황제. 네네. 검색어의 황제. 박지원 의원이, 벌써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김재원 의원을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전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친박 의원들로 하여금 내가 김재원과 함께하니 아주 이상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날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공천을 안 주는 공천 학살을 단행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본인 공천이 된다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네. 본인 선거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원내대표로서의 본인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중도층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형태보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림을 잘 만드는 것을 택하려고 하겠죠. 네. 이것 자체는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이것 자체를 무산시키는 그림과는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점에서 알력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사실은 원내대표의 역할은 당대표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본인 지역구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네. 원내대표의 협상력은 이번 12월에 이 패스트트랙 국면까지가 본인의 빛이 크게 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뭐 사실 올 1월 지나면은 1월 되면은 예. 선거 때까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부딪히는 그림을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의 이 알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인데 저의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유능한 원내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까지 한 후에 내가 원내대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렁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건져내고 여당과 당당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챙길 것을 챙겼다라는 레토릭을 만드는 네.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용수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KBS 1라디오 유튜브 화면을 보니까 김용민이가 이제 스머프에서 가가멜 정도의 크기로 나오고 김성애 보좌관은 그 스머프 정도의 크기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카메라 각도가 잘못됐는데. 예. 깡패입니다. 깡패. 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예. 제가 머리 크기로 누구한테 밀려본 적은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 좋은 건 크게 봐야죠. 이런 지금 좀 가까이 가야 되나? 해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자,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는데 짧게 한 20초 내로. 예, 민주당이 현재대로 하면 비례대표를 7, 8석밖에 못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은 있는데 네. 지금 큰 그림에서는 범민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그룹들을 180석 이상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 4+1로 선거법이 협의될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